노년기의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동일한 양의 술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간 손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은 노년기에는 음주가 이러한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음주는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금주를 하기도 쉽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주를 해야 할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음주를 하면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성근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음주율은 약 68%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주 35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과음하면서도 꾸준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꼭 술을 먹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안주로 삼아 드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생리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알코올이 체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젊은 층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고 신장 기능 역시 감퇴하며 혈관의 탄력성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음주에 대한 신체의 회복력을 급격하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간은 알코올 대사의 주요 장기이기 때문에 간세포가 줄고 효소 활동이 감소한 상태에서의 음주는 단시간 내에도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서 알코올 농도는 더 쉽게 상승하게 되어 소량의 음주도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노인에게는 이러한 작용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되어 낙상이나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음주이며 이는 뼈의 골밀도가 낮아진 노인에게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혈압과 혈당의 급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과 당뇨를 이미 가지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성질환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알코올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약물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화되거나 반대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음주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음주는 사회적 관계 유지나 정서적 이유로 인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자체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자연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간 기능 보호, 혈관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식재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의 해독 능력이 향상되어
음주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울산에 거주하는 74 박정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부터 고지혈증과 경증의 동맥경화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가끔 음주를 하시면서 간 수치의 변동과 혈압 불안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일상적인 피로감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셨고 간 기능 수치도 정상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물 복용 외에도 마늘을 꾸준히 섭취해 보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단기간 내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마늘을 꾸준히 삶아서 하루에 한두 쪽씩 섭취하는 식습관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혈중 지질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였고 간 수치도 개선되는 경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박 어르신은 정기적인 음주는 여전히 하시지만 항상 마늘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이어가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노년기의 음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혈관계 질환과 간 질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보완 수단입니다. 특히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인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생마늘보다는 익힌 형태로 섭취하거나 복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는 그 자체로 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마늘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래전부터 효능이 입증된 식재료를 꾸준히 활용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절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하게 보완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더욱 요구됩니다. 마늘은 그러한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음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안주로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 유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음주로 인한 간의 부담을 줄이고 체내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간세포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는 간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부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소화가 용이하고 포화지방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이 권장되며 두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에서 이를 아세트알데히드로 전환시키고 다시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며 간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부는 이 활성산소의 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반적인 대사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있어 음주로 인한 과도한 흥분이나 혈압 상승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노년기의 위장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씹는 힘이 약한 고령층에게도 매우 적합하며 조리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식단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부를 구워서 먹거나 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며 소금이나 간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안양시에 거주하는 71의 최명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생활하시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녁마다 소량의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줄고 간 수치가 상승하면서
복부 팽만감과 식욕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음주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음주와 함께 식단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두부를 활용한 식단을 권유드렸고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간단한 두부구이나 두부전, 두부나물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조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두부는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방 익숙해지셨고 매일 술을 드시되 반드시 두부 반모 이상을 함께 섭취하시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후 석 달 정도 경과했을 때 간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체중도 소폭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어르신이 스스로도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음주 이후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이 반복되었으나 두부를 함께 섭취한 이후로는 다음 날에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경험을 계기로 단순히 음주를 자제하기보다 음주 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셨고 이후로는 자녀들에게도 두부와 같은 건강한 안주에 대해 권하고 계십니다. 두부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중요한 식재료이며 특히 음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사적 손상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 안주를 대신하여 두부를 섭취하는 것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며 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는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도 적합한 식품입니다. 알코올 섭취로 인해 급격한 혈당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두부와 같은 저혈당 지수의 식품은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내의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사율도 감소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영향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음주를 이어오신 분들은 간 기능 저하뿐 아니라 위장관 점막 손상, 혈압 상승, 혈중 지질 이상, 심혈관계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식이 조절을 통해 음주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양배추는 노년기 음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꼽힙니다. 양배추는 위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간에서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유황, 화합물이 풍부하여 알코올 대사 후 체내에 남는 독성 물질의 해독에 필요한 성분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간 기능 보조 및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알코올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소화기계 질환을 유발하는데 양배추는 위점막을 강화하고 위산 분비 조절을 도와 위장 질환 예방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배추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음주 시 체내 수분 손실을 보완하고 장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유도하여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소실시키며 이로 인해 탈수와 함께 전신 피로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이와 같은 수분 균형의 붕괴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숙변 배출과 소화 능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73세 김재만 어르신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시면서 몸을 많이 써오신 분이었습니다. 농번기 이후 마을 어르신들과 자주 술자리를 함께 하시며 하루 한 병 이상의 소주를 마시는 생활을 수십 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소화불량과 피로감을 호소하시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었고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위점막의 약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완전한 금주보다는 식단을 통한 점진적인 간 보호를 권유드렸고 특히 매일 양배추를 찌거나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양배추 냄새를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리 방법을 다양화하여 김치나 무침 등으로 제공하셨고, 이후에는 익숙해지셔서 양배추찜을 주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간 수치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속이 편안해졌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음주 후 발생하던 복부 팽만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전에는 식사량이 줄었는데 다시 식욕도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배추는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루테인 등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음주 후 발생하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들 항산화 물질은 간뿐 아니라 전신 장기에 누적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노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간세포는 재생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손상이 누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강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삶거나 쪄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도 양배추의 주요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장이나 젓갈 등 자극적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들기름이나 참기름만으로 간을 하여 나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양배추즙을 별도로 구매해 복용하시기도 하나, 이는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년기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부담을 주며 노인들은 젊은 층에 비해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져 더욱 쉽게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간 기능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위장관 점막의 손상, 혈압 상승, 심혈관계 이상, 뇌기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음주로 인한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란은 음주 시 섭취하면 알코올 분해에 도움을 주고 간 손상을 줄이는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란에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시스테인은 간에서 알코올, 대사 과정 중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데 필수적인 글루타티온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글루타티온은 체내 해독 작용을 돕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간세포 손상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 후 체내 글루타티온이 고갈되면 간세포가 손상되기 쉬운데 계란 섭취는 이 과정을 보완해 줍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간에서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간 발생을 억제하고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주가 지속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콜린은 이러한 간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계란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노년층에서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간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81의 신덕순 어르신을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 매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잔을 즐기셨고, 얼마 전부터 심한 피로와 소화불량, 잦은 두통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알코올성 간염 초기 증상이 확인되었고 지방간도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기간 금주를 권하면서도 계란 섭취를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특히 계란찜과 삶은 계란을 꾸준히 드시도록 지도하였고, 석 달 후 추적 검사에서 간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계란을 먹고 나서부터 술을 마신 뒤 속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 완전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음주로 손상된 신체 조직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고 세포 재생을 방해하여 근육량 감소와 전반적인 체력 저하를 유발하는데
계란 단백질은 이러한 손상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알코올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노년기 음주로 인한 신경계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가급적 조리 방법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생으로 먹거나 너무 기름진 방식은 피하고 삶기, 찜, 스크램블 등의 방법이 적합합니다. 또한 하루 1개 정도의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처럼 계란은 노년기 음주에 수반되는 간 기능 저하, 지방간, 소화장애, 신경 손상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음주를 완전히 끊기 어렵거나 사회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는 노년층에게는 계란을 안주로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계란과 같은 기능성 식품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노년기 올바른 음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여러 장기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음주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올바른 음주법을 실천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음주로 인한 각종 합병증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음주 횟수와 양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과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음주 빈도도 지나치게 잦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고 간 기능이 저하되므로 적은 양이라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 전 반드시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간과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다룬 두부, 양배추, 계란, 미역 등 알코올 분해를 돕는 음식을 안주로 삼으면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은 음주로 인한 두통과 몸살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 이상적이며 특히 노년층은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간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알코올 해독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음주 다음 날 무리하지 말고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해 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습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간 기능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증상이나 질환이 악화될 경우 즉각 음주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년기 음주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올바른 음주법을 생활화하여 음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